반갑습니다. 경매의 신 양성용 국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어제 진행되었던 대치동 우성 1차 아파트 사건 번호가 2023 타경의 103360 재건축 아파트인데 경매가 진행되어서 5명이 입찰해서 낙찰자가 28억짜리가 22억으로 떨어진 이 물건을 26억 7천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상당히 좀 이상한 물건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물건에 관하여 어떤 물건이 어떤 지점이 이상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물건이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지금 조합 설립 인가 단계를 17년도 1월 달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 그 다음에 5년 6개월 뒤인 22년 7월 달에 사업 시행 인가까지 난 그런 물건입니다. 정상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로서의 단계를 밟고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근데 재건축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조합원 승계가,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느냐, 조합원 승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상당한 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는데 이 물건을 무려 5명이나 입찰해서 26억 7천에 낙찰까지 받아가는 어제 이 결과를 보고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자격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도정법 39조 2항 4호, 5호에 근거하여서 그리고 이거를 도정법 시행령 37조 1항, 2항 그걸 가지고 이제 따지게 됩니다. 그게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법 규정이니까. 그래서 따져보면 일단 크게 3가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그 조합원 자격을 따지는 첫 번째 법 규정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10년 보유, 5년 거주. 10년 보유, 5년 거주는 충족시켜 주니까 등기부 등본만 살펴보고 전입세대 연락만 확인해 봐도 충족시켜 줍니다. 근데 1세대 1주택인지 아닌지는 소유자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1명 정도, 1명 내지 2명 입찰자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혹은 소유자가 내세운 제3자, 소유자가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혹은 당신이 내 이 아파트를 낙찰받아 봐라 하면서 1세대 1주택임을 서로 확인하는 상태에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1명 내지 2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무려 5명이 들어왔어요. 그럼 소유자가 1세대 1주택을 이 사람 저 사람 막 얘기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는 일단은 배제를 시켜놓고 두 번째 도정법 39조 2항 5호에 입각하여서 다시 시행령 37조 2항 1호, 2호, 3호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 시행 인가가 되지 않는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되지 않는 착공 신고가 들어간 이후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을 떨어뜨리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 그때 조합원 승계가 가능합니다. 근데 요거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합 설립 인가가 17년에 됐고 사업 시행 인가가 22년도에 되어졌습니다. 22년도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3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착공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조합 승계 가능한데 사업 시행 인가일 22년도로부터 시작해서 아직 3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남는 게 뭐냐? 가장 전형적으로 경매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조항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그 채무를 경매로 집어넣었을 때 그때에 해당해야 되는데 근데 이 건이 거기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아마 이 5명의 입찰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게 조합원 승계가 되는 물건이구나 하고 입찰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금융기관이라고 할 때 그 금융기관, 그 채무를 할 때 그 채무는 소유자 겸 채무자의 채무여야 됩니다. 근데 이 물건은 언뜻 보면 경매를 집어넣은 곳이 채움 MPL 자산관리대부, 즉 말해서 대부업체입니다. 근데 대부업체의
원 채권을 따라 올라가 보면 웰컴 저축은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웰컴 저축은행의 채권 이전되어서 대부업체에서 채권 양도를 받아서 여기서 경매를 집어넣었으니까 원채가를 따지면 저축은행, 법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냐. 그러므로 조합원 승계가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해서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집어넣은 것과 동일시하게 볼 수 있으니까 조합원 승계가 되는 것으로 판단, 입찰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건대는 저희 생각에는 이겁니다. 웰컴 저축은행의 채무자가 소유자 겸 채무자인 이 물건의 소유자 채무자가 아닙니다. 누구냐? 소유자 겸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주었던 와우에셋 대부업체입니다. 대부업체가 보통 채무자 겸 소유자한테 돈을 빌려줄 때 자기들 대부업체의 돈으로 하지 않고 또 다른 곳에서 돈을 끌어다가 빌려주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대부업체가 어떻게 하냐. 웰컴 저축은행으로부터 27억을 빌려주는데 채권 최고액 27억을 웰컴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웰컴 저축은행과 와우 대부업체 사이에는 채권 채무 관계. 이 소유자와 대부업체는 소유자가 채무자, 대부업체가 채권자. 근데 이 채권자인 요 대부업체가 자기들 돈을 주지 않고 또 다른 제3의 곳으로부터 제3자로부터 돈을 또 빌려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는 질권이라고 하는데 질권은 뭐냐면 근저당을 설정하는 근저당권자가 자기 돈으로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제3자로부터 다시 돈을 끌어다가 갖다 붙이면 이 근저당을 담보로 해서 돈을 다시 빌려오는 형태. 이게 질권입니다. 그럼 이 질권의 채권자는 누구냐? 이 웰컴 저축은행 맞죠? 그러면 이 질권의 채무자는 누구냐? 와우에셋 대부입니다. 대부업체. 그러니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거죠. 그러면 소유자로 거슬러 가면 소유자가 빌린 돈이 아닙니다. 그럼 법논리로 보면 그러면 근저당을 담보로 해서 이 대부업체가 돈을 빌렸으니까 결론적으로 대부업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근저당권을 저축은행에서 가져가니까 이 논리로 따지면 저축은행에서 근저당권자의 역할을 할 수 있지도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견 그래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시 우리가 원점으로 놓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소유자 겸 채무자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돈을 대부업체에서 빌려줬다. 그러면 근저당권자가 대부업체입니다. 대부업체가 경매를 집어넣으면 조합원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부업체는 도정법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 물건의 채권자인 이 대부업체가 경매를 집어넣었다면 조합원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와우에셋 대부는 도정법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을 융통해서 이 사람한테 빌려주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빌려주기 위해서 돈을 융통한 웰컴 저축은행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웰컴 저축은행에서 돈을 끌어다가 이 소유자 겸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주었다. 근데 자기가 경매를 집어넣어도 이 대부업체가 경매를 집어넣어도 조합원 승계가 안 되는데 자기들끼리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사이에 채권 채무인 여기 있는 이 채권자가 은행이라고 해서 조합원 자기 승계가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논리적으로 너무나 단순 명확하게 채무자, 채권자가 대부업체가 경매를 집어넣었다. 조합원 승계 안 된다. 왜냐하면 도정법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저축은행에 돈을 빌려와서 자기가 그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이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사이에서는 채권 채무 관계 성립하죠. 근데 소유자하고는 상관없는 채권자입니다. 이 채권자 웰컴 저축은행의 채무자는 대부업체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유자 겸 채무자와 채권자인 와우에셋 대부업체 이 대부업체의 관계 둘만 놓고 따져보면 대부업체가 경매를 집어넣으면 조합원 승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다른 제3자 은행으로부터 돈을 끌어왔다고 해서 이게 조합원 승계가 된다 이러면 이게 악용의 소지가 너무 높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올 때 질권자인
웰컴 저축은행에 당연히 이자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 채무 관계니까 이자 납입이 되어져야 되는데 대부업체가 일부러 이자를 납입을 하지 않는 이런 사고를 계속 발생을 시키면 그러면 밑에 있는 그 질권 채권자가 은행일 때 그럼 은행이라고 해서 없던 조합원 승계 문제가 그러면 되게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정법에 있는 그대로를 생각해 보면 와우 에셋 돈을 빌려준 사람이 와우 에셋 대부업체이기 때문에 대부업체가 경매를 집어넣은 경우에는 조합원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는 이거를 항상 검토할 때 도정법에 입각해서 그래서 조합원 승계가 된다 안 된다를 검토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물건을 여러분들도 관심이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강남권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압구정동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치동에 있는 많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경매를 통해서 일반 매매로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조금 상당히 수익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경매 많이 접근해서 하시는데 재건축 물건들은 강남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명확하게 조합원 승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 가지 그 법리 문제를 권리 분석 단계에서 명확하게 하시고 입찰을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이 물건이 저희들 판단처럼 조합원 자격이 생기지 않고 조합원 승계가 되지 않는 물건이라면 정말 이 보증금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불상사도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재건축 아파트 입찰을 하고 싶은 분들은 조금만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안 되면 전문가에게라도 자문을 구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확인을 하시고 입찰을 들어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오늘 어제 진행됐던 대치동 우성 1차 아파트 경매권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하고 좀 우려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